우리가 기업들의 성공 스토리를 들여다보면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점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기업들은 성장 궤적에서 어떻게 보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오랫동안 큰 히트작을 여러 번 만들어냈던 기업들을 보면 기업이 나이가 들어 과거 히트작이 꺼져갈 때 새로운 히트작을 지속적으로 성공시키는 성공 DNA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성공 스토리부터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핵심 사업은 놀라운 우연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CEO의 감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첫 번째 성공은 MS-DOS였습니다. 당시 퍼스널 컴퓨터 시장을 독점하고 있던 절대 강자였던 IBM은 어떻게 하면 하드웨어를 더 많이 팔 수 있을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PC 시장은 새롭게 발굴한 금광과 같았습니다. IBM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PC를 팔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죠. 당시 MS는 설립한 지 오래되지 않은 신생회사였습니다. 빌 게이츠는 앞으로 전 인류가 PC를 사용할 것이고 거기에 맞는 운영체제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깨달았죠. 이후 PC 시장이 확대되고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PC 회사들이 전부 OS로 MS-DOS를 채택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PC 시장을 장악할 수 있게 해준 1등 공신이 됩니다. 이는 IBM이 운영체제에 어떠한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반면 빌 게이츠의 사업적 수완이 함께 어우러져 OS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엔비디아가 그래픽 카드에 뛰어든 것도 어떻게 보면 CPU 시장에서는 인텔의 아성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게임용으로 만들어진 GPU가 시대적으로 필요한 자리에 위치해 있었고 AI로 전환하는 시기에 AI 워크로드 처리에도 적합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이를 누구보다 먼저 캐치하고 사업 영역에 갖다 쓰게 만든 젠슨왕의 사업 수완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회사 모두 첫 번째 시장에 대한 선점자의 이점을 경험했습니다. 시장에서 단위 공급업체로서 독점적인 제품을 통해 다수의 수요자에게 판매를 했습니다. 제품 생태계를 구축해서 경쟁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진입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폭발적인 매출 성장은 물론이고 놀랄만한 마진율도 함께 챙겼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건 결국 최종 소비자의 편의성, 생태계 내에서 머물러 있던 고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핵심은 엔비디아가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일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거의 50년 전에 설립됐습니다. 회사는 PC 운영체제 MS-DOS 성공에서 시작해서 윈도우 개인용 컴퓨팅에 혁신을 일으켰고 PC 시장에서 킬러 컨텐츠를 통해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장악했습니다. PC 시장이 모바일 생태계로 전환될 때 사업 전환에 실패해서 위기를 맞았지만 클라우드 생태계를 통한 AI 시대에 다시 한번 강자로 올라섰습니다. 윈도우 외에도 MS는 게임 플랫폼 액티비전 블리자드와 엑스박스, 소셜미디어 링크드인,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애저,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인 기커브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2009년 MS는 오픈 AI에 10억 달러를 포함해 13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MS는 오픈 AI 영리 자회사 지분 49%를 가진 최대 주주이죠. 앞으로의 혁신을 이끌 AI 분야에도 선제적인 투자와 함께 회사의 역량을 AI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퍼스널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소프트웨어를 장악했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동성은 MS의 가치 상승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사업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단단해 보이는 기업이죠. 반면 엔비디아는 마이크로소프트보다 훨씬 젊은 회사입니다. 1993년에 설립된 엔비디아는 게임에 중점을 둔 컴퓨터 그래픽 회사로 출발했습니다. 게이밍과 로봇공학,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등의 다양한 사업 분야를 운영하지만 현재의 핵심 사업은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엔비디아의 최우선 중점 과제는 자신이 독점하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를 얼마나 빠르게 보급할 수 있는지와 자신의 독점 체제를 공고히 할 수 있는가일 겁니다. 현재 전 세계가 AI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클라우드를 통해서입니다. 대형 클라우드 업체 CSP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서 엔비디아 GPU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이용자들이 돈을 더 지불하더라도 엔비디아 GPU를 사용하는 클라우드를 사용하려고 하니 CSP도 엔비디아 제품을 더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가 해야 하는 일은 1년마다 현재 GPU보다 범접할 수 없는 성능을 가진 신제품을 개발해내는 것이죠. 재고가 쌓이기도 전에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단순 GPU가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AI 인프라를 풀스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체 고성능 컴퓨팅 전반에 걸쳐 몇 배의 속도 향상을 제공하려면 스택의 모든 수준에서 끊임없는 혁신이 필요할 겁니다. 단순히 칩뿐만 아니라 칩과 시스템에서 시작해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까지 최적화해야겠죠. 엔비디아 플랫폼은 아키텍처와 엔비디아 소프트웨어 스택 전반에서 끊임없이 발전해서 매년 상당한 성능 향상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AI를 위한 플랫폼을 구성해서 최고의 성능을 구현할 수 있다면 최종 사용자들의 AI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젠슨 왕이 현재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현재의 시장 선점자의 이점을 활용해서 AI 생태계를 더욱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제품을 플랫폼화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PC 시장을 운영체제 MS-DOS로 시작해 윈도우로 장악했고 마이크로소프트 365 소프트웨어를 통해 독점 체제를 구축한 것과 동일한 방향일 겁니다. 엔비디아는 AI를 구현하기 위한 모든 것을 엔비디아가 제공하고 AI 생태계를 장악해서 AI 독점 체제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AI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지배력이 너무나 강력해 보입니다. 관건은 앞으로 장기간 AI에 대한 지배력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지일 겁니다. 엔비디아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이 회사들보다 높은 시장 가치를 유지하려면 현재의 엔비디아를 만들어준 AI에 대한 생태계를 자신이 어떻게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지가 중요할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PC 시장의 운영 체제부터 시작해 핵심 소프트웨어까지 장악하며 PC 시장을 주도해 왔습니다. 윈도우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변화에 뒤늦은 대응으로 모바일 생태계에 적응하는 건 실패했지만 오히려 체질 개선을 위한 교훈을 남겨줬죠. 이후 범용 컴퓨팅의 발전 속도에 맞춰 클라우드 서비스를 성공시켰고 클라우드 내에서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켰습니다. AI로의 전환에도 가장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도 모바일 시대에 겪었던 실패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자신이 성공한 산업 생태계를 바탕으로 신산업과의 확장에 어느 기업보다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죠. 이를 보여주는 것이 현재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와 주가일 겁니다. 엔비디아는 AI 시대 전환에서 AI 인프라부터 소프트웨어까지 AI를 위한 모든 산업 변화를 자신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경쟁자들의 도전과 변화의 과정이 있을 겁니다. 엔비디아가 AI 산업 생태계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또 한 번의
도약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